안녕하십니까. 헤드워크 주지현입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제 헤어커트 연구기관 월드와이드 커트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파마 없이 오로지 공드림 커트와 30초 내 간단한 손질로 누구나 쉽게 안정적인 모양을 연출해내는 것이 주특기입니다. 가위를 뭘 사야 될까요? 야, 이 가위 좋아. 한번 꼭 써봐. 이런 주관적인 얘기는 들어봤어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납득이 갈 법한 가위 사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보셨죠. 뭔가 들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와닿지 않거나 이해하기 귀찮고 알아보기 귀찮아서 그냥 제일 좋은 거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사실 그게 제일 낫습니다. 싼 건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비싼 거 쓰는 게 제일 낫죠. 애매하게 싸거나 애매하게 비싼 거 사이에서는 그 가성비라는 단어가 수식어로 붙게 되면서 비교적 가장 좋은 걸 찾아 헤매야 되는데, 제일 비싼 거는 그냥 제일 비싸고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일은 템바를 굉장히 안 받는 직종에 속합니다. 좋은 거 써도 그걸로 뭘 만드냐가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쓰레기 장비가 아닌 이상 안 좋은 걸로도 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좋은 거 안 씁니다. 제가 엄청 일에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처럼 보이실 텐데, 저는 옷에 100만 원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장비에 돈 쓰는 건 엄청나게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쓸만한 가위를 고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릴 텐데요. 가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가위 제조사지 미용사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겠죠. 가위 만드는 분야도 엄청 깊을 거예요. 그걸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알아서 전부 다 설명해도 님들한테 별 도움도 안 될 거고 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가져와서 설명한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내용만, 큰 좀 덩어리 같은 얘기만 해드릴 거니까 가위에 대해서 정말 아무 이해가 없으신 초보자분들이 보시면 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빗대어서 설명드리는 거라 약간 소소하게 사실과 다른 뭔가 좀 그런 다른 주관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이제 가위 연마하러 다니면서 아저씨들한테 주워들은 정보들이고 또 제조사들의 글들을 참고하고 충분히 검토 후에 설명드리는 내용들이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일단 소재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 V10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엄청 옛날에 누가 저한테 이제 V10 샀다고 자랑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래 일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위 소재를 뜻하는 단어들이에요. 영상 설명란에 이 소재에 대한 등급표 같은 것을 링크로 걸어뒀는데, 무슨 등급이 있나 한번 재미로만 보죠. 사실 유익 있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쇠가 단단해야 날 유지력이 좋아요. 그리고 단단해야 더 끝을 이렇게 예리하게 가공을 할 수가 있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쇠가 약하면은 예리하게 가공했을 때 끝이 너무 이렇게 가늘어져 버리니까 쉽게 깨져버릴 수 있고, 날 유지력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단단한 쇠는 당연히 단단하니까 예리하게 가공을 해도 잘 버텨줄 거고 유지력도 좋을 거고, 단단한 쇠는 또 가공도 자유롭습니다. 보통 가위랑 이게 다르게 생긴 특이하게 생긴 가위들은 그만큼 이제 좀 단단함이 받쳐주어야 그런 가공이 가능케 합니다. 저는 제일 안 좋은 등급의 쇠랑 제일 좋은 등급의 쇠를 써봤는데요. 아마 중간 것도 써봤을 겁니다. 중간 것들은 가격대가 거의 거기서 거기고 차이를 느끼기도 힘들어서 기억도 안 나고, 갖다 버린 가위가 아마 한 10개는 넘어가지고, 저 택배 포장할 때 쓰는 저 테이프 자를 때 쓰는 가위가 아마 중간 등급짜리 가위일 겁니다. 근데 확실히 안 좋은 등급의 쇠들은 연마를 해도 며칠 못 가거나 그 연마해주는 분 실력차를 너무 많이 극명하게 타요. 심각한 경우는 하루도 못 가서 날이 다른 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쇠 등급이 그리 좋지 않은데 연마해주시는 분이 너무 예리하게 가공을 해주셔가지고 날이 버티질 못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제가 현재 쓰는 등급의 쇠는 ATS 314라는 가위 만드는 쇠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의 쇠예요. 안 좋은 등급의 쇠를 몇 년 쓰다가 이 ATS 314를 써보면 정말 확연히 느낍니다. 잘 안 달아요. 잘 안 닳고 절삭력이 떨어지는 정도가 안 좋은 등급의 쇠처럼 갑자기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떨어져요. 예리하게 가공을 해도 예리함이 되게 오래 가고요. 심지어 떨어뜨려도 멀쩡할 때가 있어요. 이거 운이 좋았던 거겠죠. 이 ATS 314는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쇠고요. 히타치에서 만들어요. 우리가 아는 그 바리깡 회사예요. 이 쇠보다 가위 만드는데 더 좋은 쇠는 현재로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하이엔드 가위 브랜드의 재질도 모두 이 ATS 314로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은 몇백만 원이라서 저 같은 흑수저 소상공인들은 감히 못 사고 저 같은 소상공인들은 똑같은 ATS 314인데 저렴한 국산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TS 314라는 쇠를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와가지고 이거를 깎아가지고 가위를 만들어요. 국산 가위 제조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그 살국열차 양갱같이 생긴 철대기를 수입을 해와가지고 깎아가지고 이렇게 날을 만든 다음에 핸들은 이제 다른 거를 용접에다가 붙이는 식이래요. 옛날에 그 가위 아저씨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간 가위를 좀 괜찮은 걸 사서 오래 쓰고 싶다. 그럼 ATS 314를 쓰시면 되고 그 값비싼 일본 제품 말고 국산 ATS 314 재질의 가위를 사시는 게 그게 가장 가성비가 괜찮고 충분히 쓸만합니다. 비용은 제가 이거를 7, 8년 전에 처음 샀을 때 한 30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40만 원 선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그 아래 등급은 제가 봤을 때 다 거기서 거기 같아서 등급 보고 고르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내 커트에 적합한 날의 모양새나 핸들이 편안한가 그런 거 따져봐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통상 15만 원 이상부터 핸들이 조금 쓸만해집니다. 아니 근데 왜 똑같은 ATS 314인데 일본 거는 몇백만 원이고 국산은 40만 원이냐? 그거는 이제 가공법의 차이입니다. 날이 그리는 이 곡선의 정도나 이런 곡선의 정도나 뭐 날 등의 두께 뭐 요거의 두께 말하는 거죠. 이런 그 장인들만의 날의 미세한 가공법의 차이, 뭐 아니면 뭐 에르고노믹한 핸들의 구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차이가 월등히 나는 거예요. 이런 가위들은 연마도 제대로 된 곳에서 맡기셔야 돼요. 일본에 보내든 국내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받든 이 몇백만 원 주고 산 가위를 국내 아무 데나 가서 연마해버리면 결국 국산 40만 원짜리 가위 쓰는 거랑 똑같은 꼴이에요. 저도 한번 진짜 큰맘 먹고 그래 히카리를 한번 써보자 해서 알아봤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연마하려면 일본으로 보내야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나니까 페라리 보고 살려고 그랬는데 시트 재질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아반떼 샀습니다. 뭐 그렇게 들리네. 가위는 어찌됐든 소모품이에요. 제가 예전에 자주 갔던 그 동대문 한성가발 연마해 주시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나를 연마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국산 40만 원짜리 ATS 314로 만든 가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제 하이엔드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써보면 뭔가 확실히 다르긴 하겠죠. 근데 그 제 커트선이 그렇게 막 정확한 커트선을 요하지도 않고 되게 루즈한 편이라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저는 장비에 돈 쓰는 게 별로 아깝지 않고 나는 최고만을 쓰고 싶다. 그럼 써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장비에 돈 쓰는 게 아깝습니다. 네. 소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 다음은 블런트 가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블런트 가위는 특히나 뭘 써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날 길이나 날 두께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데 뭘 쓰든 그렇게 와 이거 못 쓰겠다 싶은 건 없기 때문에 5인치나 6인치나 그냥 조금 다른 애 정도의 느낌이에요. 근데 핸들은 조금 차이가 커요. 본인 손에 잘 맞는지가 중요해요. 핸들은 크게 이렇게 생긴 핸들하고 안경다리라고 여기 하나 이렇게 더 달린 게 있어요. 양옆이 대칭으로 생긴 거. 저는 이거를 더 선호합니다. 항상 이렇게 생긴 것들 중에 골랐었어요. 안경다리 핸들은 바닥에 놓고 이렇게 집었을 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집어도 상관이 없게끔 양쪽이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바닥에 있던 걸 집었을 때 조금 편하다는 정도? 근데 어차피 가위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내려놓지 굳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놓지는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왼손잡이가 써도 괜찮고 제가 쓰는 이런 핸들은 왼손잡이가 쓰기 힘듭니다. 핸들도 이렇게 휘어 있고요. 저는 이게 편한데 누구는 또 안경다리가 편하다고 하기도 하고 직접 손에 쥐어보고 자기가 자를 때 모션을 취해보면서 불편하진 않은지 체크해보고 사는 게 좋아요. 가운데 있는 이 볼트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볼트 만약 이렇게 빗을 대고 이렇게 자르는 이게 이 자세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저는 커트를 정식으로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용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자를 때 볼트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걸려요.
이게 주로 원랭스 자를 때 이런 자세가 쓰이는데 이거 할 때 볼트 튀어나와 있으면 꽤나 신경이 쓰이니까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볼트가 전혀 안 튀어나온 제품들도 있어요. 되게 안경다리 핸들을 양손잡이 핸들을 가진 놈들이 볼트가 안 튀어나온 게 많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따져가면서 가위를 사면 너무 선택의 폭이 좁아지니까 그냥 이 자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위로 자를 때 날이 마모가 되면 머리카락이 안 잘리고 도망가니까 빗으로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건데 그냥 가위를 2개 쓰면 됩니다. 하나는 매일 쓰는 마모된 가위, 하나는 잘 안 써서 날이 이렇게 살아있는 가위. 날이 잘 서 있는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웬만하면 머리카락이 잘 안 도망가니까 그래서 저는 센 가위를 2개를 써요. 하나는 5인치 짧은 거 맨날 쓰는 놈이고 하나는 6인치 사람들 보통 많이 쓰는 길이 날 살아있는 상태로 놔둡니다. 6인치는 여기 5인치인데 얘 짧죠? 5인치는 왜 쓰냐면 그냥 피달 썼으니 5인치 썼다길래 저도 한번 따라서 산 거였는데 6인치에 비해서 더 여러 번 잘라야 되니까 커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짧은 가위를 쓰면 더 이렇게 쪼개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판넬을 잡았을 때 6인치는 이게 한 방, 2방이면 잘라낼 수 있는데 5인치는 3방, 4방을 잘라줘야 됩니다. 저는 커트할 때 모든 판넬이 이렇게 약간의 곡선을 그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약간 긴 편인데도 판넬을 잡았을 때 실제 자르는 부분이 여기밖에 안 돼요. 손가락 가운데 마디 정도고 그리고 자르고 내려놔요. 그리고 그걸 여러 번 해서 이렇게 이어 붙여서 곡선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6인치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6인치로 하다 보면 자꾸 저도 모르게 넓게 많이 자르게 돼요. 5인치로 자르면 넓게 자르고 싶어도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기에 굉장히 불리해져요. 이게 강제로 더 쪼개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잘리는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5인치는 6인치에 비해서 힘이 약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구독자 한 분을 딱 세워놨다고 쳤을 때 이분이 영상을 맨날 보기만 하고 구독, 좋아요를 안 눌러서 한번 패보려고 해요. 이 짧은 막대기로 패는 게 힘이 셀까요? 긴 막대기로 패는 게 힘이 셀까요? 긴 막대기가 힘이 더 세겠죠. 그것 또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한테 더 큰 고통을 주고 싶어서 이분의 옆구리를 정확하게 막대기로 이렇게 찔러보려고 하는데 짧은 막대기가 더 정확하게 찌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긴 막대기가 정확하게 찌를 수 있을까요? 짧은 막대기가 더 정확하게 찌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짧은 가위는 이게 자를 때 절삭될 때 힘이 약하지만 정확하고요. 긴 가위는 정확도에서 불리합니다. 근데 당장에 엄청난 차이는 없고 만약에 쉴 수 없이 일하면서 밥을 못 먹은 상태고 저녁 7시쯤 된 상황에 어떤 손님한테 제육볶음 냄새가 난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조금 느껴집니다. 이렇게 날 등이 두꺼운 검형이라고 불리는 타입도 있어요. 몇 번 잠깐 써봤는데 같은 길이인데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이거 꽤 좋은 것 같아요. 오래 써보지 않아갖고 단점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단점 있으면 누가 좀 알려주세요. 좋은데 왜 안 쓰냐고? 장비에 돈 쓰는 게 아까워서요. 또 이렇게 날이 둥근 가위도 있어요. 드라이 커트 할 때 주로 쓰는 스트록 가위라고도 하고요. 머리를 자르면 안 잘리고 죄다 굴러가면서 부드럽게 잘리는데 이게 말이 부드럽게지 연마 안 한 거 써보면 머리가 아예 안 잘립니다. 그래서 질감 처리할 때 쓰이는 가위인데 보통 남자 커트만 하시는 분들은 쓸 일이 없으실 거예요. 참고로 5인치는 이게 조금 힘들어요. 이게 날이 짧아가지고 6인치에 비해서 좀 불리합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인치를 쓰실 거면 이걸 안 하든가 아니면 6인치를 하나 더 사서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7인치 장가위를 쓰든가 해야 돼요. 이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가위를 단 하나만 써야 한다. 그러면 6인치의 평균적인 길이를 쓰는 게 낫습니다. 5인치는 쓰지 마세요. 별로 장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불편한 것만 많습니다. 나 자신한테 고통을 주면서 성장하는 걸 즐기는 저 같은 염세주의자들이나 쓰는 타입이고 좀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은 그냥 6인치를 쓰시면 됩니다. 그냥 누군가 5인치 쓰시네요 하면서 이걸 왜 쓰세요? 약간 나를 4차원 괴짜 예술가로 봐준다는 장점 정도 있네요. 자, 다음은 틴닝 가위. 보통 틴닝 가위 얘기할 때 이거 몇 발이야 하면서 발수를 물어보고는 하죠. 아마 발수가 절삭력을 뜻하는 걸로 오해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발수라고 하는 거는 보통 다리의 개수, 이 바코드 모양의 톱니 개수를 발수라고 말합니다. 톱니가 10개면 10발짜리 틴닝, 30발이면 30발짜리 틴닝 이렇게 부르는데 발수와 틴닝 가위의 절삭력이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이 틴닝 가위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 톱니 끝을 자세히 보시면 날카롭게 연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위를 이렇게 닫았을 때 이 톱니에 걸쳐진 건 잘리는 거고 안 잘리는 거는 옆에 이 빈 공간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안 잘리는 이런 간단한 구조예요. 대충 이렇게 생겼고 여기 위에 떨어지는 머리는 잘리는 거고
여기로 떨어지는 것들은 안 잘리는 거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명제는 요 톱니날이 아랫날을 많이 메꾸고 있을수록 더 많이 잘린다.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메꾸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잘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톱니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메꾸고 있는 거고 더 많이 잘리는 거고 결국 발수가 높으면 무조건 많이 잘리는 거 맞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오히려 발수보다는 여기 이 끄트머리 날의 모양새에 따라서 절삭력이 좌우됩니다. 여기 이 끄트머리 날의 모양새를 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홈을 대략 구조적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홈의 개수가 1홈인 것과 2홈 이상의 것들 3홈도 있고 4홈도 있습니다. 5홈도 있고 6홈은 있나 모르겠네요. 여튼 그렇게 나뉩니다. 홈의 개수가 1개면 1홈이고 2개면 2홈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1홈이고 이게 2홈이고 이게 3홈입니다. 여기 홈 하나, 여기 홈 2개, 여기 홈 3개. 네. 예시를 들어서 그린 거고 이건 있는데 이건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있다고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왜 없는지. 1홈은 이렇게 생겼어요. 더 크게 그려볼게요. 1홈은 이렇게 생겼어요. 홈 모양이 이렇게 네모 모양도 있고요. 이렇게 V 모양도 있고요. 이렇게 U홈도 있고 이렇게 홈이 없는 무홈도 있습니다. 그 외에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생략, 대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고 가야 할 두 번째 명제. 날이 비스듬할수록 머리가 안 잘리고 굴러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보다 이렇게 생긴 게 안 잘리고 굴러갈 확률이 더 높은 거고요. 이렇게 생긴 것보다 이렇게 곡선으로 생긴 게 안 잘리고 굴러갈 확률이 더 높은 거고 이 곡선의 정도가 이거보다 이렇게 더 급격한 곡선인 게 안 잘리고 굴러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날이 비스듬할수록 머리가 안 잘리고 굴러갈 확률이 크다. 이거를 지금부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원리에 입각해서 이 홈의 모양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네모 모양의 홈은 가위를 이렇게 딱 닫았을 때 머리카락이 딱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갇힐 거고 빼도 박도 못하게 싹 다 잘려버립니다. 어디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그냥 물면 싹 다 잘립니다. 만약 날이 조금 마모되어서 닳았다? 그럼 잘리던가 찝혀서 머리카락 구부러지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찝혀가지고 구부러지는 걸 우리는 머리가 뜯긴다고 느끼고요. 반면 이 무홈은 머리카락을 가둬둘 수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가둬둘 공간이 있는데 얘는 어디 가둬둘 공간이 없죠. 머리카락을 이렇게 물었을 때 옆으로 이렇게 도망갈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다고 치면은 얘 딱 잘랐을 때 이만큼은 잘리겠지만 이만큼은 이렇게 빈 공간으로 떨어지면서 안 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모 홈에서는 물어서 자르던가 찝히던가 둘 중 하나니까 확실한 절삭력을 보여주고 대신 뜯길 수 있고 저기 있는 무홈은 자르던가 찝히기도 하겠지만 도망가기도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절삭력을 보여주고 뜯기는 느낌이 덜하고 절삭될 확률도 무홈은 도망갈 소지가 있으니까 대체로 1홈에 비해서 절삭률이 낮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V홈도 네모 홈이랑 마찬가지로 어딘가 도망갈 구석이 없습니다. 여기 갇히면 다 잘리는 거예요. 근데 대신 날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겼기 때문에 가위를 완전히 닿기 직전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굴러가면서 이렇게 잘릴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꼭지점에 모이면은 결국 다 잘리겠죠. 네모 홈이 가위를 닫을 때 느낌이 똑딱 이러면 V홈은 똑딱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모 홈보다는 잘릴 때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네모 홈만큼 도망 못 가게 확실하게 물어서 자르고는 싶은데 얘보다는 그래도 부드러운 느낌을 조금 원할 때 그때 V홈을 씁니다. 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 날이 이렇게 날카롭게 서 있는데 V 모양으로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해서 이게 안 잘리고 굴러가는 게 말이 되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가위 날이 항상 이렇게 예리하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날이 예리하게 서 있는 기간이 우리가 가위를 사용하는 기간이 이만큼이라면 날이 서 있는 기간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여기 나머지 기간은 대부분 약간 마모가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쓰다가 도저히 답이 없을 때 연마를 하러 가는 거고요. 이게 날이 마모가 되면 될수록 안 잘리고 굴러가는 양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가 마모가 진짜 심해지면 이거는 도저히 이건 안 잘려서 굴러가는 걸 넘어서 그냥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이제 연마를 하러 가는 겁니다. 여기는 U홈은 어떨까요? U홈. 얘는 V홈에 비해서 머리카락이 더 열심히 굴러다니다가 결국 어딘가에서 잘릴 거예요. V홈이 똑딱이라면 U홈은 똑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V홈에 비해서 더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얘 순서대로
부드러운 절삭력을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부드럽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부드럽다라는 거는 그만큼 머리가 이렇게 막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거고 안 잘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안 부드러운 거는 확실한 절삭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두 개는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자신의 커트 스타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판넬을 쭉 잡고 정직하게 뿌리 한 번, 중간 두 번, 끝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판넬로 틴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뜯기는 거는 딱히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확실한 절삭력을 가진 것들이 더 도움이 돼요. 반대로 안 잘리고 굴러가는 가위들은 날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더 많이 굴러다니고 더 많이 안 잘립니다. 이게 판넬 잡고 정직하게 뿌리 한 번, 중간 두 번, 끝 세 번으로 계산해서 자르는 사람한테 절삭력이 불분명한 가위를 쥐어주면 쓰기에 좀 짜증나겠죠. 한 번 칠 거 두 번 치게 될 수도 있고, 마모되면은 세 번 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면 저는 커트 스타일이 한 가닥씩 잡고 틴닝 가위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긁는 식으로 가위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절삭률은 딱히 상관이 없어요. 덜 쳐졌으면 한 번 더 잡고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중요한 건 확실하게 안 잘려도 되니까 안 뜯기는 게 저는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커트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저런 부드러운 가위들이 더 적합한 거죠. 이제 2홈 이상의 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들은 여기 1홈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홈이 이제 2개씩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 V홈과 U홈은 어디까지나 이 네모홈에 비해서 부드럽다는 것이, 어쨌든 이렇게 머리를 가둬서 확실히 문 다음에 자르는 타입이기 때문에 뜯기긴 뜯겨요. 그럼 머리가 도망가도록 만든 무홈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무홈은 또 너무 잘 도망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머리를 자르는 양은 이 조그만한 톱니 양보다 무조건 많을 거예요. 이 작은 날로 요만큼 자르면은 요만큼만 잘리고 대부분의 머리카락들은 다 저렇게 도망가 버리겠죠. 그럼 저 무홈의 너비를 이렇게 넓히면 되겠네요. 근데 이것도 정도껏이 계속 넓어지다 보면 결국 생가위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넓어질수록 톱니 자국도 심하게 남을 거고요. 그럼 나를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이게 너비가 좀 넓어져도 굴러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절삭력도 너무 높아지지 않을 거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날 마모도가 적당할 때 얘기고, 마모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굴러 떨어져서 결국 아무것도 안 잘리는 답답한 가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틴닝 가위를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건데 밑에서 한번 이렇게 더 받쳐주면 어떨까요? 얘가 마모가 돼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더라도 얘한테 또 기회를 주게 되는 거니까 조금 덜 답답한 가위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2홈 이상의 틴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홈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여기서 안 잘리고 떨어진 것들을 얘한테 기회를 주고, 또 안 잘린 것들은 또 떨어져서 얘한테 기회를 주는 이런 계단식 구조. 최대한 부드러우면서 또 어느 정도의 절삭력은 보장하는 계단식 구조. 이거를 누가 처음 고안을 했을까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2홈 이상의 틴닝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1홈, 2홈. 왜 이게 아니냐? 이거는 결국 이거랑 똑같아요.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왜 안 되냐? 이거는 머리가 얘보다 아예 더 안 잘릴 거예요. 계속 굴러가기만 하고. 아까 이거보다 이게 더 많이 굴러가고 안 잘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이게 더 안 잘리고 굴러가기만 하겠죠. 이것도 쓸데없는 가위인데 이건 더 쓸데없는 가위인 거죠. 그럼 이건 안 되냐? 이건 안 되냐? 이거는 결국 1홈을 2개로 합쳐놓은 거예요. 1홈에 비해서 장점이 없어요. 괜히 이렇게 잘리는 공간을 한 군데로 모아놓으면은 이거는 중간중간 머리를 파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홈부터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 곡선의 완만함이나 너비, 기울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고, 그 외 모양은 제가 알기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2홈, 3홈, 4홈 모두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 녀석들의 잘리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게 3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3홈이죠. 머리카락을 이렇게 물었을 때 첫 번째 칸에 떨어진 놈들은 어느 정도 잘리고, 안 잘리는 것들은 미끄러져서 여기로 이렇게 떨어질 거고, 두 번째 칸에 떨어진 다음에 잘리는 것들은 잘리고, 또 안 잘리는 것들은 이렇게 또 세 번째 칸으로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칸에서도 안 잘리는 것들은 여기 이게 빈 공간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무효가 되겠죠. 이렇게 총 3번의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 가위를 한번 닫을 때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러면서 이게 머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엉키면서 잘리게 되고, 그래서 1홈 같이 되자마자 안 엉키고 바로 잘리는 놈들에 비해서 자국이 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와중에 느끼는 느낌은 머리가 졸라게 굴러다니니까 안 뜯기고 부드럽다고 느끼는 거고,
아까 이홈들은 이런 뭐 굴러갈 기회도 없이 그냥 안 잘리면 찝히거나 뜯기는 건데, 이홈부터는 안 잘리고 뜯기는 것들을 밑으로 굴려주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되는 거니까. 결국 1홈에 비해서 부드럽고 뜯김도 덜하고 자국도 덜 나고 절삭력은 만드는 것 따라서 1홈과 맞먹게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변수가 생깁니다. 틴닝 가위마다 모두 이 곡선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곡선의 깊이가 깊을수록 미끄러뜨림이 덜할 거고 갇힌 칸에서 잘릴 확률이 높아질 거고 절삭률도 높아질 거고 부드럽지 못하게 되겠죠. 제가 가진 틴닝 가위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녀석은 날이 엄청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곡선도 되게 완만해요. 이런 곡선이에요. 그래서 절삭력이 제일 낮고 제일 부드럽고 제일 안 뜯깁니다. 제일 답답한 가위예요. 잘 안 써요. 정말 적게 쳐야 할 때만 써요. 그리고 이 녀석은 되게 덜 기울어져 있고 곡선의 깊이도 되게 깊습니다. 이렇게 깊고 덜 기울어져 있어요. 쟤보다. 그래서 이건 절삭력이 엄청 높고 부드럽지 못하고 되게 뜯겨요. 큰 덩어리 덜어낼 때 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녀석은 아까 걔와 얘의 중간 정도에 속하는 놈이에요. 적당히 기울어져 있고 날의 곡선도 적당히 깊습니다. 절삭력은 보통이고 뭐 부드럽고 안 뜯기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가위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는데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빈 공간을 얼마나 메꾸냐에 따라서 날이 빈 공간을 많이 메꾸고 있으면 많이 잘리는 거고, 이 톱니 개수가 적으면 적게 잘리는 거고,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변수는 그것보다 날이 이렇게 비스듬할수록 안 잘리고 굴러갈 확률이 높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덜 뜯기게 된다는 것. 이게 날이 평평할수록 플랫할수록 확실한 절삭력을 보인다는 것. 홈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릴 확률이 높긴 하지만 홈의 곡선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 곡선이 완만할수록 안 잘리고 부드럽고 굴러갈 확률이 높고, 곡선이 이렇게 깊을수록 확실하게 잘 잘리고 부드럽지 못하고, 이 점을 참고하시면 그 어떤 복잡하게 생긴 날을 가진 가위도 이 가위가 의도하는 바가 이해가 가실 거고 가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위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참고로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개도 거의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근데 진짜 별 차이 없는데 엄청나게 느낌이 많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차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또 하나 더해서 틴닝 가위 자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체로 절삭률이 높을수록 자국이 심해집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굴러다닐수록 자국이 덜하고 안 굴러다닐수록 확실하게 잘릴수록 자국이 심하다. 3홈 틴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이 완만하고 곡선이 심하지 않은 놈일수록 머리카락이 잘 굴러가고 계속 굴려대서 서로 엉키니까 자국이 덜 납니다. 날이 이렇게 깊은 곡선을 이룰수록 머리카락이 안 굴러가고 여기 자리에서 잘릴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덜 엉키게 되고 자국이 심합니다. 이런 1홈 틴닝은 굴러가는 것도 없이 그냥 제자리에 갇혀서 빼도 박도 못하게 잘려버리니까 저런 3홈에 비해서 자국이 조금 더 심하겠죠. 근데 또 이 1홈이 엄청 좁고 촘촘하면은 자국이 좀 더 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뭔가 계속 듣다 보면은 저렇게 굴러가고 부드럽고 자국이 덜 나는 것들이 뭔가 더 좋은 것 같이 들리는데, 제가 이런 류의 가위를 좋아해서 조금 편파적으로 설명한 거지 이 녀석도 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1홈 같이 머리가 안 굴러가는 것들은 가위를 이렇게 딱 닫으면 머리카락이 바로 우수수 떨어지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을 계속 굴려대는 틴닝들은 자국이 덜 나는 대신에 서로 이렇게 엉키기 때문에 이렇게 가위를 딱 닫았을 때 머리카락이 안 떨어지고 이 안에 계속 이렇게 엉켜 있어요. 맺혀 있어요. 이게 머리카락이 안에 계속 엉켜 있고 맺혀 있다 보니까 한번 자르고 또 한번 또 잘랐을 때 엉켜 있는 머리도 포함해서 자르는 거니까 조금 절삭력이 낭비되겠죠. 온전히 남아있는 머리카락에만 절삭력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엉켜 있는 놈들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빗질해서 빼내서 다시 또 치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긴 하는데, 이게 쳐내는 양이 많아지거나 머리가 이게 길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손상된 머리일수록 이 빗질해서 계속 빼내는 것도 졸라게 시간을 잡아먹는 골 때리는 일입니다. 빗질 똑바로 안 하면서 자르면 계속 엉켜있는 상태니까 쳐도 머리숱이 계속 많아 보이고 결국 머리 감고 났는데 엉켜있는 머리 다 빠지면서 숱이 텅텅 비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드러울수록 덜 잘리긴 하지만 치는 양이 명확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많이 잘라 먹지는 않을까 항상 견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일수록 가공도 세심해져야 되니까 더 비싸집니다. 다이소 가서 틴닝 가위 보면은 다 1홈이에요.
예, 이게 그 이유예요. 근데 또 무조건 그렇지는 않긴 해요. 히카리는 1옴도 비싸거든요. 만약에 나는 도저히 영상을 봐도 모르겠고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가위사기가 귀찮고 이런 장비의 특성으로부터 초월해서 자유로워지고 싶고 그냥 아무거나 쓰고 싶다. 아까 잠깐 설명드린 거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판넬을 이렇게 가로로 잡고 틴닝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가위 절삭률과 자국에 대해서 예민하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20% 치고 싶은데 10%짜리 가위 있다면 두 번 치면 되는데 15%짜리 가위밖에 없다면 생각 이상으로 더 치게 되거나 덜 칠 수밖에 없겠죠. 연마 상태에 따라서 절삭률이 달라지니까 날 마모도도 신경 써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자국 안 내려고 답답하게 안 나가는 틴닝을 쓰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많이 나가는 거 쓰자니 자국이 신경 쓰이고 결국에 100% 나한테 딱 맞는 가위가 없으니까 커트에서도 타협을 보게 될 거고요. 더 치고 싶은데 덜 칠 수밖에 없게 되거나 덜 치고 싶은데 더 치게 됐거나 이 때문에 튜닝 가위 쓰면은 지저분해지고 센 가위나 스트로크 가위로 질감 처리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낫다라는 말이 생긴 건데 이 센 가위랑 스트로크 가위가 질감 처리하는 모습처럼 튜닝도 세로로 쓰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가위를 세로로 잡으니까 당연히 자국은 안 날 거고 절삭 확률도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많이 치고 싶을 때는 굵게 한 가닥을 잡고 이렇게 치면 많이 잘릴 거고 적게 치고 싶을 때는 아주 가늘게 한 가닥 잡고 이렇게 치면 적게 잘릴 거고 또 이 가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굵직굵직한 질감을 만들 수도 있고 얇게 잡아서 좀 얇고 루즈한 질감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어떤 튜닝 가위를 쥐어줘도 내가 가닥을 잡는 이렇게 굵기로 절삭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마를 안 해서 날이 마모 같아서 절삭률이 떨어지든 말든 딱히 상관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만큼 한 가닥 또 잡고 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위질이 좀 많다고 해서 스스로 거덜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조금씩 여러 번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주커트의 가위학 개론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심플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길어졌는데 제가 설명충이라 사실 요약을 잘 못합니다. 이해 안 가시면 두 번, 세 번 보시고 제가 링크 걸어드린 사이트도 한번 둘러보세요. 가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보고 나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 주커트가 쉽게 설명한 거였네. 다들 쓸만한 가위 잘 고르셨으면 좋겠고 잘 모르시면 싼 거부터 아무거나 써보세요. 처음에는 안 좋은 거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미용학원에서 받은 그 싸구려 가위 엄청 오래 썼었어요. 그런 거 오래 써봐야 나중에 좋은 거 썼을 때 좋다고 느낍니다. 왜 현장 일 하시거나 오토바이 차 고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공구가 한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머리 깎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템빨 안 받는 직종이라 진짜 뭘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초보자분들께 추천하는 가위는 센 가위는 그냥 6인치 보통의 가위 아무거나 쓰시고 연마나 자주 하세요. 그 틴닝 가위는 3옴 이상의 잘 미끄러지는 기울기를 가진 안 뜯기는 날에 한 25% 정도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은 절삭력을 가진 가위로 아주 미세하게까지 절삭량을 조절하는 걸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마해주는 곳도 이제 제가 다니는 곳 두 군데 써놨으니까 참고해보세요. 동대문에 있는 거기는 가격이 엄청 싸요. 한 3,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할아버지인데 뭔가 되게 일가견이 있어 보이셔요. 그 1950년대부터 가위 고치시던 분이고 바리깡 날도 연마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번에 갔을 때 보여주셨는데 막 영어로 된 그 가위 제작과 관련된 책도 막 공부하시면서 가위를 고쳐주시더라고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지 마세요.